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리아 브리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릴 김미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먹구름이 슬슬 다가오는 오후, 놀이공원은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한 노부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죠. 과연 그녀의 마음 속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평범한 봄날의 가족. 나들이가 어떻게 80년 인생의 가장 큰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순간이 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손자 준영이가 미니 기차를 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에 벚꽃잎이 하나 날아와 영희 할머니의 무릎에 살포시 앉았지요. 81살의 나이에도 세월의 흔적보다는 품위가 느껴지는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할머니는 아니었습니다. 백만장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단정한 차림새와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지위를 짐작케 했지만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 봐요. 제가 기차 운전사예요. 준영이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우리 준영이 정말 멋지구나. 할머니가 다 보고 있단다. 아들 민호가 물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물 드세요. 오늘 꽤 더운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이 정도 날씨는 오히려 좋지.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니 기분이 아주 상쾌하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간 집에만 계시던 어머니가 오늘은 특별히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준영이의 졸업을 핑계로 모처럼 나들이를 제안했는데 어머니가 흔쾌히 응해주셔서 놀랐던 참이었습니다. 준영아, 이제 그만 내려오렴. 다른 것도 타보자. 영희 할머니가 손자를 부르자 준영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기차에서 내렸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요. 저기 추러스 먹고 싶어요. 준영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에는 긴 줄이 늘어선 추러스 가게가 보였습니다. 영희는 손자의 손을 잡고 그래, 우리 준영이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추러스 사줄게라며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제가 사올게요 라고 했지만 영희는 아니야. 내가 직접 손주랑 가볼게. 너는 여기서 좀 쉬고 있어라 라고 대답했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준영이는 주변의 다른 놀이기구들을 구경하며 신이 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지만 문득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미진이도 볼 수 있었다면 40년 전 잃어버린 딸 미진이를 떠올릴 때마다 영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추러스 주문하시겠습니까? 앞사람이 비켜나가자 카운터 앞에 선 영희에게 점원이 물었어요. 네, 추러스 1개 주세요. 영희가 대답하며 지갑을 열려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점원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그 목걸이는 영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모님, 추러스 나왔습니다. 점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려왔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걸이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안경을 고쳤었지만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미진이에게 5살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 내부에 새겨진 작은 이니셜까지 똑같았습니다. 저기요. 그 목걸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러스를 건네던 여성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이거요. 왜 그러세요? 그 순간 준영이가 할머니, 추러스 주세요. 라고 조르며 영희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영희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 목걸이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그 목걸이가 어디서 나셨나요?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에서 준영이가 추러스를 받아들고 신나게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영희의 관심은 온통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목걸이에 쏠려 있었습니다. 윤서라는 이름표를 단 여성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요? 제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건데 왜 그러시죠?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미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저 나이 즈음일 텐데.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단지 비슷한 목걸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혹시 그 목걸이 뒷면에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나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완전히 의아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C라고 새겨져 있는데 그 순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C, 최미진 조매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영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갑자기 앞에 선 낯선 여성에게 감정을 쏟아부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왜 울어요? 준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할머니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괜찮아. 윤서는 불편한 표정으로 다음 손님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손님 많아서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준영이의 손을 잡고 옆으로 비켜섰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있는 벤치로 돌아가는 내내 윤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게서 미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아이의 얼굴을 선명히 기억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저기 추러스 파는 여자애. 그 아이 목에 걸린 목걸이가 미진이 것과 똑같아.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여동생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항상 불편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지만 40년이 지난 일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으니까요. 어머니, 그냥 비슷한 거 아닐까요? 세상에 비슷한 목걸이는 많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걸이 뒷면에 미진이 이니셜이 새겨져 있대. 내가 특별 주문 제작한 거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야.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조사해봐야겠어. 민호야, 내가 도와줘. 그 애 이름이 윤서라고 하던데 좀 알아봐 줄래?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이 걱정되었지만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미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5살 생일날 목걸이를 선물 받고
환하게 웃던 미진이의 모습. 그리고 그 직후 놀이공원에서 사라져 버렸던 끔찍한 기억까지. 영희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영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윤서라는 여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미안해. 내가 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 편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첫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윤서는 38살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지만 10대 시절 양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놀이공원에서 일하며 작은 원룸에서 거주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야, 나이가 맞아. 미진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38살일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고 해서 윤서 씨가 꼭 미진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목걸이는 누군가에게 팔렸을 수도 있고. 내 직감이 그래. 그 아이가 미진이야. 난 다시 만나봐야겠어. 영희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다시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준영이나 민호 없이 혼자서요. 츄러스 가게 앞에 서서 윤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서의 미소, 눈매, 손짓. 어딘가 미진이와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라 확신하기는 어려웠죠. 점심시간이 되자 윤서가 카운터에서 내려와 직원 휴게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윤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윤서는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전에 목걸이 물어보셨던 할머니시죠? 무슨 일이세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진이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볼래요? 이 목걸이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윤서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같네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윤서 씨, 혹시 당신이 내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윤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머님의 딸이라는 거죠? 영희는 윤서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노인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한다면 누구라도 놀랄 테니까요.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미진이, 내 딸 최미진이는 5살 때 놀이공원에서 실종됐어. 바로 여기서요. 40년 전 일이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미진이는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내가 생일 선물로 준 목걸이였지. 윤서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 고아원에서 자랐고 양부모님께 입양됐다고요.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거야. 당신이 정말 내 딸이라면 누군가가 미진이를 데려가서 고아원에 맡겼을 수도 있잖아. 윤서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 친어머니의 유일한 흔적이에요. 양어머니께서 제게 주셨죠. 내 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점점 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윤서 씨, 내가 그냥 이러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어. 당신의 나이, 목걸이, 그리고 고아원 출신이라는 점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져. 윤서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해해요. 당신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노인의 주장일 뿐이니까. 영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DNA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테니까.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어떤 희망 같은 것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연락처를 주시겠어요? 영희는 기쁜 마음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해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 윤서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희 씨.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윤서를 만났어. 그 아이가 정말 미진이인 것 같아. 어머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걸이가 있잖아. 그리고 윤서가 고아원에서 자랐대. 나이도 딱 맞고. 영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NA 검사도 제안했어. 윤서가 생각해보겠다고 했어.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또 실망하시게 될까봐 걱정돼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걱정이 이해됐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미진이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실망도 견딜 수 있어. 그날 밤 영희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다시 꺼내 미진이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영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진아, 정말 너를 찾은 걸까?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서였습니다. 최영희 씨, 검사해 보기로 했어요. 만약 정말 제가 할머님의 딸이라면 알고 싶어요. 영희는 기쁨에 차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윤서 씨. 내가 좋은 병원을 예약할게요. 그날 오후 영희와 윤서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윤서의 표정에는 이제 어떤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양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 목걸이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내 친어머니가 너를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양어머니께서는 뭔가 알고 계셨던 건가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이 목걸이를 잘 간직하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희와 윤서는 의사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최영희 씨와 윤서 씨는 친모와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99.9% 이상의 확률로 혈연 관계입니다. 그 순간 영희의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윤서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미진아,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윤서. 아니, 미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널 잃고 매일 울었어. 매일 내 생각을 했어.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엄마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미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안도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영희는 미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볼래? 네, 오빠. 민호도 만나봐야지. 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보고 싶어요. 영희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영희의 부와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죠. 미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집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공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들어와요, 미진아. 영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윤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영희는 자신의 딸을 찾은 기쁨의 본명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미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멋진 집이네요. 앉아요. 차 한 잔 마실래? 영희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미지는 거실의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없는 사이에 쌓인 가족의 역사를 보는 듯 했습니다. 민호의 성장 과정, 결혼식, 그리고 준영이의 어린 시절까지. 저 아이가 준영이구나. 미진이 준영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추러스를 좋아하던 아이. 영희가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 손자예요. 내 조카지. 아주 활발하고 귀여운 아이예요. 미지는 차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기분이 어떤 건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니. 영희는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40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꿈만 같아.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전화 못 받으셔서. 민호가 거실로 들어서다가 미진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 윤서 씨. 민호야, 결과가 나왔어. 영희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윤서가 미진이 맞아.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윤서 씨가 내 동생이야.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5살 때 잃어버렸던 동생 미진이.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미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오빠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진아, 정말 너였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너를 기억해. 항상 내 뒤를 따라다니던 귀여운 동생. 미진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기억하지 못해요. 죄송해요. 괜찮아.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미진이 실종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잠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사이에 미진이가 사라졌고 그 후로 수십 년간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였죠. 경찰도 탐정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어.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지. 영희의 목소리에는 오랜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미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10살 때 양부모에게 입양된 일, 그리고 20살 때 양어머니를 잃은 이야기까지. 양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저를 자기 딸처럼 사랑해 주셨죠. 미진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목걸이를 주시면서 내 진짜 엄마가 언젠가 널 찾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양어머니께서는 뭔가 알고 계셨던 건가요? 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목걸이를 잘 간직하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내 양부모님은 어쩌면 널 데려간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영희가 재빨리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과거는 과거로 두고 이제부터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미진아,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준영이도 만나보고 싶니? 내 조카인데. 미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어요. 츄러스를 좋아하는 귀여운 아이. 민호는 전화기를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내 동생을 찾았어. 미진이. 응, 정말이야. DNA 검사로 확인됐어. 혹시 준영이 데리고 어머니 댁에 올 수 있을까? 전화를 끄는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곧 올 거래. 준영이가 내가 츄러스 아줌마라는 말에 벌써 신나 있대. 미진은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믿기지 않았지만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약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 준영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츄러스, 이모 어디 있어요? 민호는 웃으며 준영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여기 있단다. 근데 준영아, 이모라고 부르는 게 맞아. 이모는 아빠의 동생이거든. 준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미진을 보자 수줍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츄러스 이모. 미진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준영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 준영이가 천천히 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모, 츄러스 또 먹자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아이의 말 한마디가 긴장된 분위기를 단번에 풀어버렸습니다. 미진은 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다음에 같이 츄러스 먹자.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민호의 아내 지연도 미진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오랫동안 시어머니께서 미진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날 저녁 영희의 집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탁 위에는 풍성한 음식이 차려졌고 영희는 특별히 미진이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미진은 그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영희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진아,
이건 내가 5살 때 정말 좋아했던 호박죽이야. 한번 먹어볼래? 영희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미진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상하게도 어딘가 익숙한 맛이에요.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몸이 기억하는 맛이 있다고 하잖아. 준영이는 미진 옆에 앉아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모,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거 재밌어요. 매일 놀이기구 타요? 추러스는 몇 개나 먹어봤어요? 미진은 웃으며 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놀이기구는 매일 못 타고 추러스도 매일 먹으면 살이 너무 찔 것 같아서 가끔만 먹어. 이모도 우리 집에서 살 거예요. 준영이의 순수한 질문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준영아, 이모는 자기 집이 있어.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진아, 원한다면 여기서 지내도 돼. 이 집은 너무 크고 널찍해서 나 혼자 살기엔 외롭거든. 미진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부유한 가족을 가진 미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만, 아직은 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영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준비됐을 때 언제든지 환영이야. 식사를 마친 후 영희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미진에게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5살 미진의 모습,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가족 여행 사진까지. 이건 내가 4살 때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야. 영희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물에서 안 나오려고 했지. 미진은 그 모습이 낯설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미진아,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됐는지 기억나는 게 있니? 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일은 고아원에서의 생활뿐이에요. 그전에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해요. 민호가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10살 때 양부모님께 입양됐어요. 양부모님은 자식이 없으셨거든요. 특히 양어머니가 저를 무척 예뻐하셨죠. 미진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양어머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고, 양아버지는 그 후에 지방으로 이사 가셔서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돼요.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진의 양부모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지금은 미진을 압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내 양아버지도 만나보고 싶구나. 그분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준영이가 하품을 하자 지연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준영아,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준영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싫어요. 이모랑 더 놀고 싶어요. 미진이 준영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이모가 놀이공원에 초대할게. 그때 추러스도 실컷 먹자. 준영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약속했다. 꼭 지켜야 해요. 민호 가족이 돌아간 후 영희와 미진은 거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영희는 차를 다시 끓여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힘들죠.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이 생기고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 미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최영희 씨, 아니, 어머니의 딸이라니. 영희는 미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서둘러 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해. 우리에겐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항상 제 부모님이 누구신지 궁금했거든요. 왜 저를 버렸는지 미워했던 적도 있었어요. 영희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렸어. 그리고 4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알아요. 이제 알아요.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딘가 편안함을 느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영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피의 끌림일지도 모르지. 엄마와 딸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 그날 밤, 미지는 영희의 제안으로 객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영희는 미진을 위해 깨끗한 수건과 잠옷을 내어주었습니다. 미진이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냄새, 포근한 느낌. 마치 오래전에 느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미진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놀이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그 소녀는 솜사탕을 들고 웃고 있었죠. 그리고 멀리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진아, 어디 있니? 미진아. 미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희의 집, 자신의 어머니의 집에 있는 거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자 미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시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어제의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세련된 인테리어는 그녀가 살던 작은 원룸과는 너무도 달랐죠. 문을 열고 나오자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니?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 거의 다 됐어. 미지는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푹 잤어요. 근데 꿈을 꿨어요. 놀이공원에 있는 어린 소녀의 꿈이었는데 영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꿈이었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분홍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놀이공원에 있었고 누군가 그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진아, 그건 기억일지도 몰라. 내가 실종된 날, 넌 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미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요? 혹시 제가 어떻게 실종됐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영희는 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어. 우리 가족은 놀이공원에 나들이를 갔지. 너는 5살, 민호는 10살이었어. 내가 솜사탕을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사러 갔는데 돌아왔을 때 너는 사라져 있었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놀이공원 전체를 뒤졌어. 경찰도 불렀고 몇 주 동안 수색이 계속됐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 마치 내가 공기 중에 증발한 것처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저를 데려갔을까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경찰은 유괴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몸값 요구도 없었고 아무런 접촉도 없었어. 그저 미스터리로 남았지. 미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양부모님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양어머니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걸이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아버지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아직 연락이 닿니? 마지막으로 들은 건 강원도 어딘가로 이사하셨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하지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미지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옛 이웃들에게 연락해 양아버지의 소재를 수소문했습니다. 몇 번의 연락 끝에 강원도 평창에 있는 작은 마을의 주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미진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양아버지가 평창에서 살고 계시대요. 주소도 알아냈어요.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보자. 지금 당장. 미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요? 하지만 미진아, 40년을 기다렸어.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영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영희와 미진은 영희의 고급 세단을 타고 강원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진은 자신의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 놀이공원에서 일하게 된 계기까지 이야기했고, 영희는 미진이 사라진 후 가족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사업에서 성공하게 된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내가 사라진 후, 내 인생의 목표가 2가지가 됐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널 찾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돌아왔을 때 충분한 자원을 갖추는 것이었지. 그래서 사업에 뛰어들었고, 운이 좋게도 성공했어. 미지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 때문이었군요. 내가 내게 준 힘이야. 내가 없었다면 난 그저 평범한 주부로 남았을 거야. 평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자 마침내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찾은 주소는 마을 외곽의 작은 농가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미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도 될까요? 양아버지가 놀라실 텐데. 영희가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두 사람이 집 앞에 서자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햇빛에 그을린 얼굴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너구나. 미지는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노인은 작업용 장갑을 벗으며 미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갑자기 웬일이니? 미진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희라고 합니다. 윤서, 아니, 미진이의 생모입니다.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영희를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나눠야겠군요.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커피를 내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윤태식입니다. 미진이, 아니, 윤서를 키운 사람이죠.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미진이를 만나게 되셨나요?
윤태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일은 내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혜정이, 그녀는 아이를 너무 원했어요. 우리는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입양을 고려하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혜정이가 놀이공원에 갔다가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대요. 아이를 데리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부모를 찾으려 했지만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요? 영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혜정이가 그만 순간적인 욕심을 냈어요. 아이를 그냥 데리고 왔죠. 처음에는 나도 화가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혜정이는 이미 아이에게 정이 들었고 결국 우리는 그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유괴된 거였군요. 윤태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아요. 그건 범죄였어. 나중에 뉴스에서 실종 아동 보도를 보고 혜정이와 나는 몹시 괴로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우리는 지방으로 이사했고 아이의 이름을 윤서로 바꾸었죠. 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단지 한 여인의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녀의 품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그렇게 쉽게 내 딸을 데려가셨다고요? 영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윤태식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사과해도 부족할 일입니다. 매일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웠지만 혜정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양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다고 믿었는데 그 시작이 범죄였다니. 한편으로는 진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어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정말 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혜정이는 죽기 전에 너무 후회했어. 그래서 널 데려온 날의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저 내 목걸이를 돌려주며 내 진짜 엄마가 이걸 보면 널 알아볼 거라고만 말했던 거야.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진을 데려간 여자에게 분노하고 싶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미진을 사랑으로 키웠다는 걸 알게 되니 감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미진이를 잘 돌봐주셨네요. 영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것만은 감사드립니다. 윤태식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 아니, 미진이는 우리의 빛이었어요. 혜정이가 떠난 후에도 나에게 삶의 이유를 주었지요. 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그녀의 복잡한 마음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네요. 미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윤태식이 천천히 다가와 미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야, 미진아. 우리가 널 사랑한 건 진실이었어.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널 향한 우리의 마음만큼은 진실이었단다.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양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건 알아요. 영희가 다가와 미진의 다른 쪽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진아, 괜찮아.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세 사람은 한동안 창가에 서서 말없이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가슴에는 후회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윤태식이 마침내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당신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와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영희가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이도 더 이상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인배시군요. 미진은 두 부모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생물학적 어머니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둘 다 그녀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 부모로 생각하고 싶어요. 미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혼란스럽지만 두 분 모두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영희와 윤태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이해가 오갔습니다. 둘 다 미진을 사랑했고 그녀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밖에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윤태식이 제안했습니다. 뒤뜰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혜정이가 정성껏 가꾸던 곳이에요. 세 사람은 뒤뜰로 나갔습니다. 작지만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태식은 미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영희는 미진이 좋아했던 장난감과 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의 긴장감은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그들은 미진이라는 공통분모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아픔이 있었지만 미래에는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영희와 미진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윤태식 씨, 서울에 오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영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예요. 윤태식은 감사의 마음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미진은 양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주 찾아올게요.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제 아버지예요. 눈물을 머금은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 언제나 나의 소중한 딸이야. 차에 오른 영희와 미진은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윤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미스터리가 풀렸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차가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미진이 물었습니다. 진짜로 용서하신 거예요? 양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데려갔는데도요?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몰라. 하지만 미워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은 없지. 그리고 그분이 널 사랑으로 키웠다는 건 분명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더 편해질 거야.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양어머니, 그분이 저지른 일은 잘못됐지만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어머니도 만났으니까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자.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저녁이 깊어가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영희와 미진 모두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미진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미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영희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진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는 4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미진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 적응해 가는 거야. 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놀이공원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뭐든 하고 싶은 일이 있니? 영희가 물었습니다. 미진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항상 베이커리를 열고 싶었어요. 빵과 케이크를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자금도 없고 경험도 부족해서.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영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어. 자금 걱정은 하지 마. 넌 그저 내 꿈을 위해 노력하면 돼. 미진은 자신의 꿈이 이렇게 쉽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받기엔 너무 큰 것 같아요. 영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내 딸이야. 40년 동안 내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희의 집으로 돌아왔고 미진은 하룻밤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진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민호 오빠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도 될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민호도 알아야 할 이야기야. 내일 아침 식사 자리에 초대할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준영이와 함께 영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준영이는 곧바로 미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모가 우리 집에 살 거예요. 준영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진은 웃으며 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 하지만 자주 보게 될 거야.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영희와 미진은 어제 있었던 일들을 민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윤태식을 만난 일, 미진이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양어머니의 고백까지. 민호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복잡한 감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네요. 민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도 어머니가 용서하셨다니 대단하세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받아들임이라고 할까.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미진이가 돌아왔으니 다행이에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네요. 준영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 같이 놀이공원에 또 가요. 이모랑 같이. 어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놀이공원은 미진이 실종된 장소였고 영희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준영아.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추억을 만들자. 그날 오후, 영희, 민호, 지연, 준영이, 그리고 미진은 함께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화창한 봄날이었고, 공원은 많은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미진에게는 이곳이 일터였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뭐 탈까? 준영이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준영이가 정하렴. 영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했습니다. 회전목마 타요. 이모랑 같이.
미진은 준영이의 손을 잡고 회전목마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영희는 민호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내 가족이 완전해졌으니까. 내 동생을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미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게 너무 기쁘구나. 회전목마를 타고 돌아온 미진과 준영이는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신이 나서 다음 놀이기구로 달려갔고 가족들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날 하루 그들은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고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진은 점점 더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색함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은 점차 편안함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준영이가 외쳤습니다. 추러스 먹고 싶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미진이 일하던 추러스 가게로 향했습니다. 미진의 동료들은 그녀가 손님으로 온 것을 보고 놀랐지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추러스를 받아든 준영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이거 만드는 법 알려줘요. 나중에 같이 만들어요. 그래, 언젠가 함께 만들어 보자. 미진이 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추러스를 먹고 있을 때 영희는 문득 중요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요.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웃음 지었습니다. 영희, 민호, 지연, 준영이, 그리고 미진. 마침내 완전해진 가족이었습니다. 사진사에게 카메라를 맡기고 모두 함께 찍은 그 순간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석 달 후 강남의 한 조용한 거리에 미진이네 베이커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의 도움으로 미진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개업식에는 영희, 민호 가족, 그리고 특별 손님으로 평창에서 온 윤태 씨까지 참석했습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이룬 거야. 영희가 미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미진은 감격에 차서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생물학적 어머니, 양아버지, 오빠와 그의 가족. 그녀의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진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이가 케이크 앞에서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이모, 이모가 만든 케이크 먹고 싶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케이크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은 그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 세계에 속해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행복에 젖은 눈으로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고통이 마침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베이커리 안은 따뜻하고 밝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진은 창가에 서서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그 하트 모양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를 진정한 가족으로 이끈 소중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미진아, 영희가 다가와 미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행복하니? 미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무지개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치유되었고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랑은 모든 상처와 시간을 넘어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